황병서가 바로 고향이 전북 고창이고, 그리고 아버지 묘소가 그 고창에 있다. 네. 그리고 후손들이 지금도 고창에 살고 있다. 네네. 근데 황필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황필구는 이제 1959년, 그러니까 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이 연고주의, 남쪽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엘리트들을 남쪽에 간첩으로 내리보냈습니다. 아하. 그때 난파됐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바로 체포가 돼서 오자마자 체포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체포돼서 그 85년에 비전향 장기수로 이제 쭉 있다가 26년 만에 85년에 자살한 그런 인물이고, 체포됐을 그러면 때 59년부터 85년까지는 복역을 한 거네요. 그렇죠. 감옥에 있었죠. 26년간.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오랫동안 내려와서 조사한 조사 문건에 보면은 북한에 그 아들이 10살짜리가 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병아무개다 했는데, 그 병소고 이름이 황병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나이가 또 49년생으로서 황병소가 현재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지금 공개됐다. 조동 마을이네요. 그 고향 마을이 보니까. 네. 저희가 바로 쾌도남마팀이 단독 취재한 지금 현장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광인 예. 선생님, 그 과연 지금 이 얘기, 황병서의 아버지가 이 황필구다, 근거는 어때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네. 제 판단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예, 높다. 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찬일 소장님은요? 저는 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또 이 친척들이 북쪽에 자기 그 황병소라는 게 물론 100% 확인 안 됐지만, 네. 자기 조카가 상당히 고위직에 있다. 어허. 그럼 북한에서 황씨로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황장엽 선생, 네. 그다음에 황병소,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황씨로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이상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나이나 모든 면에서 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인 의원님, 예. 아닐 가능성이 아까 높다 하신 근거는? 일단은 묘비에 네. 자기 아들과 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파견되기 전에 네. 결국은 셋째도 났다는 얘기인데, 황병수 49년생이니까. 예, 이름도 알고. 예. 근데 그거는 묘비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사실을 놓고 봐도 자기 아들 잊어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묘비를 만든 사람들은 여기 고향 마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49년생인 이 황병서는 알지 못했고, 그 전에 큰아들, 그 다음에 딸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둘만 얘기하고 뭐 셋째는 빼먹고 얘기했다는 건 좀 아하.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황병소가 네. 여기 대남,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남한의 연고자라면은 네. 조직 지도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음흠. 조직 지도부는 아주 손발된, 검열된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남한 출신이든 아니면은 저청년, 일본 출신이든 이런 사람들의 그 직위, 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부나 체육부문 네. 이런 데 있지, 조직 지도부에는 황병수가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거든요. 예. 거기는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할 수 그럼 있습니다. 김 박사님 예. 말이 맞는데, 조직 네. 지도부에는 대남 연고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러나 황병소는 94년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총정치국에서 상좌를 달고 근무했습니다. 네. 상좌를 달고 있다가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부인인 고용일을 마음대로 군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현지 지도할 때. 네. 그때 이제 군사보좌관으로서 브리핑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용의 줄을 대서 예. 결국은 조직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렇게 볼 때 황병소는 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채널 A하고 제휴한 전북일보 은수정 기자가 황필구와 고향인 전북 고창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 은수정 기자 지금 현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수정 기자. 네. 예. 지금 어디 전주인가요? 아니면 고창인가요? 예, 지금은 전주입니다. 전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네. 예. 자, 고창에 황씨 일가가 얼마나 지금 살고 있나요? 예, 고창군 성내면 조동마을이 평해황씨 집성촌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흩어지고 10여 가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황필구의 고향입니다. 네. 예, 황필구의 아버지인 황찬익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황필구가 전북 익산에서 농림학교를 다닌 후에 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가본 곳에 묘도 있었죠. 예, 황필구의 묘가 고창군 성내면에 있는데요. 네. 황필구는 지금 바로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 예. 네, 말씀하세요. 황필구는 비전향 장기수로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8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당시 친척들이 시신을 고향에 안장했는데요. 예. 형 한구 씨의 묘소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형과 동생이 같이 있는 거군요. 네, 네. 묘비에는 평해황씨 필구지묘라고 새겨 있고 또 묘비와 상석에 큰아들 병순과 딸 희숙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네. 딸 희숙의 이름은 한자가 아닌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황병서의 이름은 병서의 없습니다. 이름은 없는 거네요. 네, 황병서의 이름은 없고요. 족보에도 큰아들 병순의 이름만 기록돼 있습니다. 네. 자, 거기 있는 친척들 황병서를 황필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친척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황필구 생전에 면회를 다녀온 집안 어른들이 북한에 3남매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대전 감옥에 있을 때 친척들이 면회를 가면서 자녀가 둘이 아니라 셋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군요. 예,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네. 다만 병자 학렬이 같고 네. 또 황필구가 북한에서 살았고 또 마지막까지 전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필구 씨, 황필구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친척들이 거길 갔을 때 네. 내 두 번째 아들은 황병서가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여러 친척분들을 접촉해봤는데요. 그 병서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한 친척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그 친척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황병서가 네. 황필구 씨하고 상당히 닮았다. 심지어 그 할아버지하고도 얼굴 모양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친척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만난 분이 그 황필구의 칠촌 조카 정도가 되는데요. 네, 텔레비전에서 황병서의 모습을 봤고요. 네, 황필구의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황필구보다는 황필구의 아버지였던 황찬익을 닮은 듯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황찬익 할아버지의 골격이 예. 좀 큰 편이고 호남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황병서의 모습에서 그런 황찬익의 모습을 황찬익의 모습이 보인다고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수정 기자, 네. 거기 가서 친척들이 이 황병서 이 언급하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월북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집안에서도 금기시 해왔고요. 지금도 직접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 추정한다 정도의 표현만 사용할 뿐이고요. 예. 또 그 황필구의 여동생의 아들이 지금 전북 전주에 있는데요. 예. 그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수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자, 안 소장님. 네. 이 황필구 씨가 북한에서 상당히 좀 추앙받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85년에 자살을 했는데 예. 북한 자체 내에서 뭐 김경희 자살설도 나옵니다만 이게 북한 내에서 자살은 이게 국가적 반역 행위지만 소위 혁명가로 내려왔다가 자살하면 그 영웅성이 더 배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한 게 우리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뭐 종북 세력을 통해서 충분히 북에 전달이 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무슨 칭호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의 어떤 출세 가도에 이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대목인데 조직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것은 고영희가 끌어줬기 때문에 들어갔고 고영희 역시 출신 성부로 따지자면 이게 북성교포 출신인데 북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김정일이 와이프 되다 보니까 뭐 영부인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황필구의 아들 이 황병서가 아버지의 어떤 덕으로 출세했고 또 본인이 이 사람은 이 인민군에서 그 자물쇠라고 할 정도로 이 대단히 입이 무겁고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황병서가요? 네, 그래서 네. 그 능력을 인정받아 들어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예. 그런데 황필구는 왜 감옥에서 26년이나 잘 있다가 왜 자살을 했습니까?
26년이나 뭐 잘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죠. 예. 왜냐면 그 되게 당시에 비전형 장기수들이 나이 들 때까지 예. 끝까지 남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교도소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고요. 또 네. 본인이 거기서 계속 있다는 게 희망이 없는 거죠. 아마 희망이 없다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아마 그 전향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받았을 겁니다. 네. 전향을 하는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압박감 또 만약에 정말로 자기 아들이 황병서가 북한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서승인가요? 네. 거기 책에 보면 예. 굉장히 어떤 교도소에서 어떤 그런 교도소 자체 어떤 규율이었지 그런 거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제 그런 거에 고통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아마 자살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이 황필구 씨는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굉장히 엘리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엘리트들이 아마 교도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네. 우리가 북한으로 비전형 장기수 많이 보냈잖아요. 그때 몇 명이나 보냈어요? 2000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60여 명 정도 보낸 것 같아요. 60여 명이나 예, 보냈어요? 예. 많이 보냈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비전형 장기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에 논란이 많아요. 또 네. 전향을 했던 장기수들은 강압에 의해서 내가 전향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무효를 주장하는 또 장기수도 꽤 있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김광윤 연구원님. 예, 이 비전형 장기수들 북한에 가서 최고급 대우를 아주 잘 받았죠? 잘 해줍니다. 이인모 씨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예. 이인모 씨는 사실 영웅의 영웅이죠. 그렇게 예. 대접을 받았고 집도 총리 집을 내고 네. 나가라 하고 이제 그 사람 들어가서 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대우는 어느 정도로 해줬냐면은 그 김부자 식료품 연구하고 생산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예. 뭐 만수무강연구소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예. 거기서 직접 영양제들을 만들어서 예. 이게 직접 보장해주는 네. 그런 이제 대우까지 받았었죠. 근데 예. 마지막에 좀 말년에 자유가 너무 없고 좀 어허. 이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가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다. 어허. 이런 걸 깨닫고 좀 불평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그게 비전형 특효- 장기수들이. 예. 그 이인모 씨가 이인모 씨가. 네, 이인모 씨가 예. 찍혀갖고 좀 마지막 그 생의 마감은 좀 잘 별로였군요. 못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조국이라고 해서 갔는데 실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자, 안철수 선생님. 예. 근데 지금 고창에 있는 그 친척들이 상당히 이렇게 언급을 조심하는 이유가 네. 혹시 이 얘기가 많이 나가면은 지금 우리 이제 채널에도 나가니까 뭐 다 알게 된 건데 그렇죠. 황병석 씨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글쎄 아마 가족들이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예. 제주도에 있던 그 고영희 아버지의 묘지도 살짝 치워줬다가 다시 나타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쪽 분들은 북한과 연계가 되면 예. 오히려 북한에 있는 자기 혈육들이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100%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현상이 결코 뭐 북에 알려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자기가 끌어준 이 황병서를 3인자 자리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문제가 그냥 덮어져 있었다가 뚜껑이 열린다고 해서 뭐 황병서가 크게 불이익을 당할 리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주위에서 이 최영애나 또 빨치산 그룹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일제 때 검사한 친일파를 왜 등용했느냐 말이 많으면 또 잠깐 물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